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선교 운동의 양대 주자 중 하나인 로잔 운동이 있습니다. 이 로잔 운동이 시작된 지 내년에 50년, 즉 희년을 맞이하게 되고 내년에 서울과 인천에서 제4차 로잔 대회를 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잔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차제에 제가 로잔 운동에 관한 책을 한 권 쓰게 되었고요. 이 책을 중심으로 로잔 운동이 과연 어떤 운동인가,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을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잔 운동의 좌표와 전망, 로잔 운동이 왜 생겨났고 또 어떤 역사를 어떻게 거쳐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로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모든 내용을 다루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추천사를 많이 써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국로잔위원회 의장이신 우리 이재훈 박사님, 또 총무이신 최형문 박사님께서도 기꺼이 이렇게 기쁘게 추천사를 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목차를 좀 살펴보면 로잔 운동의 역사와 신학, 즉 로잔 운동의 어제죠. 로잔 운동이 왜 시작됐고 또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구원, 특히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전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로잔 운동이 가지고 있는, 로잔 신학이 가지고 있는 구원 개념, 또 선교 개념은 어떤 것인지, 어떤 변천을 거쳐왔는지 이것을 자세히 다루어 보았고요. 또 로잔 신학과 에큐메니칼 신학은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또 서로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하는 것들을 또 살펴보았고요. 로잔이 말하는 이 총체적 선교, 인테그랄 미션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로잔 신학에 있어서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 문제가 또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2부에서는 이제 로잔 운동과 선교 현장, 즉 오늘의 로잔 운동인데요. 중요한 선교 이슈들에 대해서 로잔이 어떻게 말하고 있거나 또는 조언을 주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북한 선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박해 현장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 또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의 선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로잔 운동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운동이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할 것인가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생각해 봤고요. 그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 로잔이 어떻게 이제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또 선교의 과제와 윤리의 과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관계로 정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선교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될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로잔 운동이 어떻게 기여를 하면 좋겠는가. 저는 이제 이 로잔 운동이 더 발전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언들도 좀 이 에필로그 부분에다가 자세히 다루어 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주로 이제 이 부록에 나오는 로잔 운동의 역사, 회의, 문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자, 네, 이것을 잠깐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하고 이것을 옮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직은 인터넷 실력이 좀 해서 잘 에러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다시 축으로 들어가가지고 화면 공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로잔 운동의 유래와 시작. 로잔 운동은 특별히 1960년대 서구 사회가 굉장히 쇠속화되고 또 서구 기독교가 쇠퇴하고 이런 상황에서 WCC 세계 선교 협의회에 의해서 선교의 목표가 복음화가 아니라 인간화로 대체되고 또 구원의 개념이 영혼 구원에서 주로 현실에서의 사회 구원을 의미하는 오늘의 구원 개념으로 이렇게 변화되니까 이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 또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주의 선교의 동력을 찾고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대회를 개최함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대회를 했고요. 이제 내년에 서울과 인천에서 제4차 대회를 열게 됩니다. 로잔 운동의 명칭과 로고, 이게 이제 과거에 쓰였던 로고이고요. 이번 4차 대회를 계기로 로잔 운동에 이렇게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자, 로잔 운동의 목적을 좀 살펴보면 로잔 운동 홈페이지에 그 목적에 관련된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로잔 운동의 특별한 부르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아이디어들을 연결하는 것,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력과 정보를 연결해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겠다. 이게 로잔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로잔은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둘째, 모든 사람과 지역을 위해 교회들의 제자화. 셋째, 모든 교회와 분야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치기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고요. 또 핵심 목적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 구성원이 구성원의 선교적 책임을 의미하고 또 온전한 복음이란 것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문제와 창조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복음, 즉 총체적인 복음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온 세계, 이거는 미전도 지역을 포함한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자, 뭐 이것을 의미하죠.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복음을 전하자.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로잔 운동의 조직 있고요. 또 4차 로잔 대회 한국준비위원회 조직은 공동대회장으로 이재훈 목사님, 또 로잔 총재인 마이클 오 목사님, 국제운영 책임자 데이빗 베넷 목사님, 참가자 선정위원장 라스 뉴먼 박사, 한국준비위원장 유기성 목사, 그다음에 총무 문대원 목사, 실행총무 김홍주 목사,
기타 이제 실질적인 일을 담당할 이대행 선교사, 임도 선교사, 노규석 목사, 권은영 목사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잔 운동의 주요 활동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세계 선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두되는 다양한 이슈들, 특별히 예술 분야, 또 비즈니스 애즈 미션, 또 디아스포라, 창조세계 돌봄, 보건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30여 개의 이슈 그룹을 만들고 각 그룹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자료들을 만들며 진행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regions, 전 세계를 12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의 디렉터들이 각 권역에서 상황에 적합하게 선교 이슈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이트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용들은 아래 주소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이슈별로 어떤 활동이 진행된다면 두 번째 거는 이제 지역별로 활동이 진행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Younger Leaders Generation, YLGen이라고 보통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세대별로 관심을 갖고 선교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젊은 리더들을 오전의 이슈 네트워크, 번역, 자원들, 멘토들과 연결시키고 또 동료 리더들과 서로 연결시키는 과업이고요. 2016년에 시작됐습니다. YLJ는 젊은 리더들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아래 주소에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잔 주요 대회들 1차 로잔 대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열렸는지 또 2차 대회 어떤 내용이었는지 3차 케이프타운 대회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4차 내년에 열리는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 인천 대회 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 인천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는 제1차 로잔 대회가 열린 후 50년, 즉 희년이 되는 해에 열리는 아주 뜻깊은 대회입니다. 4차 로잔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그리고 아시아 지역 교회 리더들의 협력을 통해서 개최되며 전 세계에서 약 5천여 명의 선교 리더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현재 10분의 1인 5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잔 운동의 총재인 마이클 오는 4차 로잔 대 준비를 위한 기자 간담회에서 제4차 로잔 대회에서는 다양한 경청과 모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행동할 것을 전 세계 교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즉 4차 로잔 서울 대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교회의 협력 여기에다가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로나 이후 달라진 선교 환경의 위기를 돌파하고 기후위기 및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전 지구적인 변화에 복음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4차 로잔 대회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자, 기타 이제 로잔 운동 관련 회의들과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1966년 휘튼 대회, 또 1966년 베를린 대회, 1970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쭉 여기 나와 있고 1980년 영국의 호데스턴 하이레이 대회, 1980년 태국 파타야 대회.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핵심들을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보시게 되면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로잔 운동의 주요 문서도 있습니다. 첫째는 로잔 Occasional Paper, 로잔 비정기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잔 대 문서들 외에 비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학술적 문서들을 말합니다. 맨 먼저 파사데나 회의 동질 집단 원리 이 제목의 글이 실렸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69번까지 실려 있고요. 인터넷 주소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문서들을 다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잔 글로벌 어널리시스, 이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거는 상당히 좀 학문적인 내용이 많이 조금은 그래도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것은 조금은 좀 전략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 그다음에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문서들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문서가 포함되고 되어 있고요. 아래 주소에서 문서들을 찾으실 수 있고, 거기에 가시면 이메일로 문서 받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이 새로운 LGA 문서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로잔에서 이것을 다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주게 됩니다. 로잔 글로벌 클래스룸이라고 해서요, 오늘 선교 핵심적인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강의 비디오가 또 사용자 가이드가 제공되며 아래 주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로잔 미셔널 컨텐트 라이브러리라는 로잔의 주요 문서들을 수집해 놓은 홈페이지고, 또 아래 주소에 있고요. 뉴스 앤 스토리스, 로잔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잔 운동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원하시면 이제 이 책을 좀 구입하셔서 보시게 되면 로잔 운동에 대해서 이게 왜 생겨났고 어떤 역사를 거쳐왔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로잔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이제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로잔 운동을 단순히 소개하고 뭐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로잔 운동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많은 조언도 이 책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로잔 리더들께서도 이 책을 보시게 되면 많은 도움을 얻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다 올릴 건데요. 페이스북 댓글에다가 이 영상을 구독하시고 페이스북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 제가 이 로잔 운동 A to Z 핵심을 요약해 놓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댓글로 다시든지 아니면 이 영상, 이 동영상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